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짜릿한 이야기입니다. 75세 이강숙 할머니가 손자의 잠꼬대에서 시작된 작은 단서로 무서운 범죄를 막아낸 실화인데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할머니의 놀라운 형사 본능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강숙 할머니, 올해 75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강력계 형사로 3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뛰어난 직감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죠. 내가 보면 안다. 이 사건 뭔가 이상해. 이 말이 할머니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정말 대단한 형사였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험난했던 시절에 여성 형사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동료들이 여자가 무슨 강력계냐라고 무시할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어요. 특히 1995년에 일어난 초등학생 유괴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관들이 포기했을 때 할머니 혼자만이 범인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내어 아이를 무사히 구해낸 일화가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 그 아이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보면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 은퇴 후에는 아들 내외와 손자 민준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 손자만 잘 지키면 되는구나라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은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거나 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약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일들이 늘어났거든요. 어머니, 어제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가족들은 할머니를 걱정한다며 점점 할머니의 말을 흘려듣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범죄자들과 맞서 싸웠던 그 날카로운 직감도 이제는 노인네의 착각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시쯤 할머니는 손자 민준이의 이상한 잠꼬대를 듣게 됩니다. 싫어. 도와줘. 그 아저씨 오면 안 돼. 8살 민준이가 자다가 갑자기 몸부림치며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옆방에서 자다가 소리를 듣고 급하게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민준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잠꼬대라면 엄마 놀고 싶어, 과자 먹고 싶다 같은 일상적인 말들을 하는데 민준이의 말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30년 형사 경력으로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뭔가 실제로 겪은 일 같은데 특히 그 아저씨라는 표현이 신경 쓰였어요.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꿀 때는 보통 괴물, 귀신 같은 추상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아저씨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실제 인물을 본 적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민준이 이마를 만져보며 달래줬어요.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민준이는 할머니 손길에 안정을 찾고 다시 잠들었지만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어젯밤에 이상한 잠꼬대를 했는데 혹시 학교에서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나요? 며느리는 바쁘게 아침 준비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아, 어머니.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죠. TV에서 무서운 거 봤거나 친구들과 무서운 얘기했거나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저씨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워낙 깜빡깜빡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는 괜찮아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할머니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혹시 학교에서 모르는 아저씨를 본 적 있니? 민준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어? 할머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정말 모르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이 뭔가 어둡다는 걸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집 앞 놀이터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그네를 타며 즐겁게 놀던 민준이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민준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예리한 눈은 그 남자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키 약 170cm, 나이 40대 후반 추정, 검은 코트에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는 그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어른이 아이들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뭔가 관찰하고 품정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자 남자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단련된 할머니의 관찰력은 놓치는 게 없었어요. 일반인이라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자리를 뜰 이유가 없어.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할머니의 형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이건 분명히 수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아, 저 아저씨를 전에도 본 적 있니?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학교 앞에서도 봤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 갈 때도.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민준이가 어떤 남자를 무서워하더라. 그리고 그 남자의 행동이 수상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엄마, 요즘 워낙 깜빡깜빡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30년간 형사 생활한 게 헛살았나?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매 증상 중에 의심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상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자에게 다가가는 위험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셔서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한 얘기가 뭐가 이상해? 내 손자가 무서워하는데 그냥 넘어가란 말이야? 어머니, 민준이는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걱정을 노인의 기우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는 또다시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기 가면 안 돼. 무서워. 검은 옷 아저씨.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검은 옷이라는 단서까지 나온 거였죠. 할머니는 메모장에 모든 걸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민준이 잠꼬대 그 아저씨 오면 안 돼. 마이너스 놀이터에서 목격한 검은 코트 남성. 마이너스 민준이의 명확한 두려움 반응. 마이너스 저기 가면 안 돼라는 구체적 언급. 30년 형사 경력의 할머니에게는
이런 단서들이 충분했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내 손자를 지키는 건 내 몫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형사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치매라고 무시당하던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과연 할머니가 느낀 불안감은 정말 기우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손자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몸에 밴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내 손자를 지키는 건 내 몫이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며느리가 출근하고 민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를 틈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아픈 척하며 집에 혼자 남는다고 하고는 며느리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형사 경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서랍장, 책상, 옷장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서랍 깊숙이 숨겨진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금융종합상담센터 마이너스 빠른 대출 전문. 할머니는 그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명함과는 달랐어요. 종이 질이 싸구려였고 주소도 뭔가 수상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으로는 사설 대부업체의 명함 같았어요. 수진이가 왜 이런 명함을 숨겨둔 거지? 더 자세히 뒤져보니 며느리의 가계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기타 항목으로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걸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사설 대부업체 명함. 마이너스 매월 50만 원의 정체불명 지출. 마이너스 민준이를 스토킹하는 검은 코트 남자. 마이너스 민준이의 계속되는 악몽. 30년 형사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후에 할머니는 옛 경찰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후배였던 김 형사는 아직 현직에 있었어요. 형사님, 저 강숙이에요.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아, 이강숙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동네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김 형사는 선배를 위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0년 형사 생활의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형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선배님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최근 2주 동안 같은 남자가 민준이네 학교 주변에서 4번이나 포착됐어요. 어떤 남자? 검은 코트에 야구모자 쓴 40대 후반 남성이요. 특이한 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할머니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예상이 적중한 거였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확인됐나요? 네, 7호 3847번 차량이에요. 소유주는 박동진 48세라는 사람인데 전과가 있어요. 전과? 아동 대상 범죄로 5년 전에 집행유예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직감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전과자고 우리 민준이를 계속 스토킹하고 있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식이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신고했어. 김 형사한테 부탁해서 확인한 거야. 엄마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잖아요.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고. 아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또다시 잠꼬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저기 가면 안 돼. 무서워. 검은 옷 아저씨가 사탕 주려고 해. 할머니는 즉시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민준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겼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무슨 꿈 꿨니? 검은 옷 입은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는데 자꾸. 할머니는 민준이를 달래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추리하고 있었어요. 사탕을 준다고? 전형적인 아동 유괴범의 수법이잖아. 다음 날 할머니는 민준이 학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혹시 수상한 일이 없었는지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학교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신 적 있나요? 젊은 여자 담임 선생님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학부모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과자나 사탕을 나눠주려는 남자가 있다고.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다고 하셨나요? 검은 옷 입고 모자 쓴 중년 남성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받지 않자 그냥 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꿈은 꿈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즉시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남자가 또 나타나지 않나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할머니는 구석진 곳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정말로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코트에 야구모자,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형사 경험을 살려서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미행했어요. 남자는 민준이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과자를 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받지 않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남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어요. 김 형사가 알려준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며느리를 불러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수진아, 혹시 누구한테서 돈을 빌렸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 방에서 대부업체 명함을 봤어. 그리고 가계부에서 매월 50만 원씩 나가는 것도 봤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 방을 뒤지셨어요? 내 손자가 위험에 처했는데 뒤지면 안 되나? 수진아, 솔직히 말해. 혹시 사채업자들이 민준이를 이용해서 너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 아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며느리는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고백했어요. 그 빚을 메우려고 사채를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갚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협박 전화만 왔는데 최근에는 민준이 사진을 보내오면서 애가 예쁜 애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며느리를 압박하기 위해 손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민준이가 그 남자를 무서워한 거구나. 그리고 계속 악몽을 꾸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30년 전 강력계 형사의 날카로운 빛이 돌아왔어요. 수진아, 민준이 방에 가서 아이랑 함께 있어. 그리고 진우한테 즉시 연락해. 어머니, 위험해요. 나는 30년간 이런 놈들이랑 맞서 싸웠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김 형사에게 즉시 연락을 했어요. 김 형사, 지금 당장 와줘. 그놈이 우리 집 앞에 있어. 네, 선배님.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꽉 잠그고 모든 상황을 체크했어요. 며느리와 민준이는 안전한 곳에 있고 경찰은 출동 중이고 이제 그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창문 밖의 남자는 집 주변을 돌면서 뭔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30년 형사 본능으로 그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지켜보고 있는데 검은 코트 남자가 집 대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즉시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민준이랑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어머니, 빨리. 30년 형사 경험이 몸에 밴 할머니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현관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고 경찰은 출동 중이고 가족은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 검은 코트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니 계신가요? 사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할머니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30년간 이런 놈들 상대해봤는데 이 정도 연기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안 계시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 그럼 언제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점점 위협적인 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30년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는 인터폰을 끊고 즉시 김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김 형사, 빨리 와. 지금 현관 앞에 있어. 네, 선배님.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자는 계속 벨을 눌러댔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눌렀지만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길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인터폰을 켰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되네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5분만 얘기하면 돼요. 이제 남자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한 척하지만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집에 볼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할머니, 수진 씨가 저희한테 빚이 있어서 그런데 말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할머니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어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남자는 민준이 소리를 듣고 더욱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손자가 무서워하네요. 문 열어주시면 금방 끝날 텐데.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가 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도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경찰 부르셨어요? 당연하죠. 저희 집에 허가 없이 와서 협박하는데 경찰 안 부르면 언제 부르나요?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남자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수진 씨만 나오면 조용히 해결될 일인데. 조용히 해결? 우리 손자 무서워하게 만들고 스토킹하고 협박하면서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경찰차가 점점 가까워지자 남자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형사가 2명의 동료와 함께 도착했어요. 거기서 경찰이다.
검은 코트 남자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젊은 경찰들에게 금세 붙잡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 형사가 급하게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내가 다 예상한 대로야. 할머니는 태연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들이 박동진을 체포하면서 그의 차를 수색하니 아이들 사진과 과자, 사탕 등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아동 대상 범죄자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할머니에게 보고했어요. 선배님, 이자는 박동진 48세이고 사채업체에서 일하는 동시에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도 있어요. 아마 빚 독촉 차왔다가 아이를 노린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경험으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진우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연락해서. 아들은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고 범인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30년간 형사한 게 헛되지 않았지? 아들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괜찮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 말 좀 들어라. 며느리 수진도 민준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구해줬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그 나쁜 아저씨는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갔어.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는 진짜 형사였어요. 김 형사가 사건 정리를 위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선배님, 조서 작성해야 하는데 내일 오전에 서에 나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런 놈들은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해. 그날 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아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치매라고 생각하고 엄마 말씀을 무시했는데.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우야, 엄마도 이해해.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걱정을 하게 돼. 하지만 경험과 본능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거란다. 며느리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빚 때문에 민준이까지 위험하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모두 안전하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한테 얘기해. 할머니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네, 할머니. 무서운 일이 있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꼭 어른들한테 얘기해야 해. 그리고 할머니 말이 맞았지? 네. 할머니 말씀을 안 들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이제 민준이도 할머니가 진짜 형사였다는 걸 알겠지? 민준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형사예요. 며칠 후 박동진은 협박, 스토킹, 그리고 아동 대상 범죄 시도 혐의로 정식 기소됐어요. 할머니의 정확한 증거 수집과 증언 덕분에 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실시됐습니다. 수진의 사채 문제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불법 고리대 금업자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됐고 수진은 합법적인 채무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민준이의 숙제를 봐주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 뭐예요, 할머니? 형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니? 범인을 잡는 것?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거야. 할머니는 30년간 남의 가족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우리 가족을 지켰어. 할머니, 그럼 저도 커서 형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형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치매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쓸모없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경험이라는 건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겁니다. 30년간 쌓아온 이 눈과 손,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민준이에게 옛날 형사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겠어요.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형사였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